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전고점의 8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시 종부세를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셋째 주 전국 분양시장은 2천여 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단지 총 2,320가구로 인천 송림동, 리아츠 더 인천, 경기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등이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보름 사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최근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고서 2030 세대의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주택시장 바닥을 찍은 걸까요? 부동산 시장의 이런 궁금증들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료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제가 2분만 보면 힘이 아주 제대로 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월요병도 날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부동산 가격 반등했다 아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서울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이제 빌라에 대한 전세가 불안 때문에 그럴까요? 아파트로 이제 전세 수요들이 좀 옮겨 붙으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매매 가격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형상을 좀 띠게 됐는데요. 좀 서울 지역에 국한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섣부른 판단으로 또 해서 투자 시장에 바로 또 뛰어든다든가 이런 어떤 섣부른 판단은 좀 금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셔서 좋은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알게 모르게 생기는 조급한 마음, 이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도 흐려지고 결국에는 굉장히 엉뚱한 결정들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결정들 내리기 전에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료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노원구에 있는 미니삼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샀습니다. 좀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거 어떤 부분이 근데 궁금하신 걸까요? 12월 달에 샀는데 그걸 한번 그게 추가 부담 같은 게 나중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부담이 좀 들면
그게 지금 제가 한 현금이 한 1억 5천 정도 더 있어서 그걸 팔고 다시 다른 데로 한번 옮기면 어쩔런지. 근데 그게 양도세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고민이 좀 됩니다. 그게 팔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나 하고 보유를 안 했습니다. 아, 네. 자, 네. 지금 미미삼이면 사실 월계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데 네네네.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다른 네. 지역으로 좀 가볼까 네, 좀 라고 중심 생각을 지역으로. 하시는 네. 건데 네, 과연 네. 어느 게 좋은 선택이 될지 네, 네, 자, 네. 요거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소장님, 네. 진짜 날마다 소장님 시간이 꼭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전화 네. 잘 주셨고요. 네네. 요 미성 아파트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몇 년? 2017년 12월 달에 샀습니다. 2007년에 17년. 2017년에 네, 예. 네. 네. 그러면 지금 18, 19, 20, 21, 22, 23, 24 한 7년째 갖고 네, 계시는 네, 네. 거고 네네. 일단 뭐 양도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차치하기 전에 왜냐하면 양도세야 네. 뭐 얘를 매도할 때나 이제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네. 네. 답변부터 드리면 네. 저는 이거 지금 매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더 가져가세요. 네, 그렇죠. 당연히 더 가져가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제가 왜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네. 월계동의 미성 아파트는 우리 시청자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그 월계 시형 아파트인데 어떻게 네. 전 국민이 다 미미삼으로 더 잘 알고 있는데 네네. 미성, 미룡, 3호, 3차 요 아파트들을 이제 줄여서 미미삼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거의 한 4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동북 지역의 재건축으로는 진짜 최대어인데 자, 얘네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건축이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역세권 개발에 더불어 가지고 초고층으로 막 달면서 주변에 일자리 생겨 뭐 교통 좋아져 이렇게 되면서 네. 주변에 확장성까지 더해져 갖고 추후에는 이쪽 동북 지역에 완전히 중심 지역으로서 완전 대장으로 군림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재건축 대하듯이 아 이거 추가 분담금 얼마 더 나오면 사업성 얼마나 이렇게 계산할 애가 아니에요 얘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아파트 제가 뭐 홍보대사도 아니지만 지금 아유, 그렇죠. 아직 눌려 있어요 가격 자체가. 네네.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추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이 서울의 동쪽에 북쪽이잖아요 이쪽이. 네. 이 동북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집값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눌려 있던 네.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에 이제 이런 대규모 개발을 어떤 발판 삼아서 앞으로 이 지역에 이 미미삼이 대장으로 등극할 거예요. 대장. 아, 아유, 감사합니다. 얘네 밑에 아파트 가격은 누가 탄탄하게 받쳐줄 거냐 하면 여기 바로 주변 보시면 여기 장인뉴타운이라고 있죠. 네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죠. 예, 굉장히 여기도 프로를 안 권역이 빼고 본다니까요. 예, 선생님. 권역이 크고 이쪽도 굉장히 이제 낙후됐던 곳에서 고급 네. 주거도 아주 그냥 신축 브랜드로 해갖고 완전 신축 아파트 타운으로 바뀌는 곳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가치를 주변 가치를 쭉 끌어올려줘서 우리 미미삼을 탄탄하게 아래에서 받쳐줄 애들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떠서 이제 움직일 애들이거든요. 아, 지난달 말에 네. 서울시 네. 노원구 그다음에 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 회사가 셋이 삼자가 모여가지고 아, 광운대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음. 협력 업무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방송 봤습니다. 예, 4조 5천억이야. 네네. 4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여기를 개발하는데 네네. 앞으로 주거, 그다음에 업무, 뭐 상업, 문화 이런 시설들로 탈바꿈 시킬 거거든요. 아유, 예,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주변에 네. 탄탄하게 대장 역할을 할 뿐더러 여기에 또 GTX라고 있어요. 광역 노선. 네네. 이 GTX C 노선도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정차하게 되면서 추후에는 강남까지 바로 직결할 거거든요. 바로 연결될 거예요. 바로 삼성역으로. 네네. 그런다고 하면 강남 확장성까지 하고 주변 자체가 이제는 강남권까지 아우르게 되는
굉장히 지금에 있는 이런 노후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더 갈수록 점점 얘네들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를 무슨 뭐 양도세 얼마, 감사합니다. 뭐 추가 분담금 얼마 요것 네. 때문에 걱정해갖고 네. 팔아 제끼는 순간 그날부터 잠 못 주무셔. 아, 그래요. 아유, 속상해가지고 계속 눈에 그래서- 아른거리고 집문서 그래서 아른거리고 그러실 거예요. 소장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했죠. 근데 소장님, 저 언제 소장님을 한번 뵈야 되겠어요. 저희 우리 아들이 부부 의사인데. 꼭 소장님. 우리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꼭 만담하고 있는 것 같아. 만담. 소장님 저- 한번 뵈래. 수요일 날은 또 소장님 시간이 안 되죠. 아이 다 됩니다. 아, 됩니까? 그러면 저 한번 신청해가지고. 소장님 네네네 뵈러 그렇게 가랍니다.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아니, 아까 개별 만남을 질문을 해요. 네. 지금 미미삼에 있는 미성 아파트 질문을 하나 주셨고 네네. 또 또 내가 내 1억 5천 여윳돈인가 해갖고 1억 5천인가가 예, 또 있다고 있어요. 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그러면 미성 아파트는 제가 보유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 알토란 같은 1.5억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은 얘 못지 않은 걸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뵈야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가 네, 한번 소장님을 네, 지금 저 내미안 휴르를 갖고 있어요 과천에. 네, 과천에, 네, 근데 네, 거기 애기들 교육상 부부 의사인데 이제 여유가 있나 봐요. 네, 대치동 쪽으로 한번 그 강남구 대치동이나 또 네. 대포동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소장님 네.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소장님? 아니 일단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남 입성이 당연히 낫죠. 아, 과천에서 그럴까요? 머물러 있는 곳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소장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수요일 날 가능하죠, 소장님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뵐게요, 제가.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네. 1억 5천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네. 일단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여기에 이 미성 네. 아파트 광운대 역세권에다가 네, 네. 지금 현대산업개발 본사도 들어간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죠. 막 예, 걔네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1,800명 그 임직원이 1,800명이에요. 네, 네, 네. 그 회사 본사가 하나 들어간다는 거 갖고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서울의 기존에 원래 일자리가 풍부하게 이렇게 있는 곳들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가치가 쫙쫙쫙 올라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네. 이 1억 5천 가지고는 지금 일자리가 있는 곳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하고 영등포하고 강남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1억 5천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영등포 쪽인 거야.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도심은 그냥 일자리하고 네. 주거 단지라고 네. 거의 네. 완벽하게 분리돼 있다고 네,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저기 경희궁 서대문 쪽에 있는 경희궁 자이 빼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어떤 뭐 주거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일자리와 주거가 혼합돼 있는 이런 역할을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네, 네. 강남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1억 5천으로 접근할 수 있게는 터무니없이 지금 금액이 그렇죠. 비싸고. 네, 그래서 감히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좋은 데로 있으면 절대 합치지 마시고 미성 네, 아파트는 미성 아파트대로 가지고 가시고. 알았습니다. 아유, 시원시원하니 그냥 네, 답변을 네. 그 해주셔서 1억 5천은 너무 여기 영등포 쪽에 새로 네, 여기 네. 생기는 곳이 있어. 네, 네, 네. 거기에다가 투자하시는 그래요.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소장님 한번 뵈러 갈게요. 제가 네, 우리 그렇게 며느리 그 오늘 데리고. 상담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 끊으시고 바로 1대1 상담 신청하셔갖고 수요일 날 네, 뵙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할게요. 네, 오늘 네.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마음이 통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화기애애한 상담이었습니다. 가려웠던 부분들, 좀 답답했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 아주 화기애애한 상담이 됐죠. 네, 월계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이 미미삼, 미룡 미성 3호 아파트. 그중에서도 지금 월계 미성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셨는데 이거를 매도한다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여유자금 그 1억 5천은 굳이 꼽자면 서울 안에 3대 업무 지구 중에서 1억 5천이라는 여유자금으로 그나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영등포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 지역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이랑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구리시 주공 6단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72세거든요. 오,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와우. 네. 52년생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걸 팔고 네. 저기 구리시 네. 저기 롯데캐슬로 이사를 해야 되나? 네. 안 그러면은 저기 그거를 살면서 저기 천호동 오피스텔을 하나 해가지고 월세를 받나? 노후 자금으로 한 2억 5천이 지금 있거든요. 여유 자금이. 여유 자금이 2억 5천 정도 있으신 상황에서 네, 이걸 선택지가 팔아가지고 네. 롯데캐슬 딸이 지금 당첨이 돼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팔아서 보태서 거기 들어가나 아니면은 천호동에 오피스텔 이걸 살면서 천호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받나 네. 지금 둘 중에 하나 하려고 지금 고민이거든요. 네. 아우,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게 구리 주공 6단지인데 요거를 팔고 구리시 롯데캐슬 아파트로 조금 더 상급 아파트로 가볼까? 아니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울 천호동에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좀 투자 이익을 누려볼까? 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자, 과연 이 둘 중에 더 나은 선택지는 무엇일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구리 인창 주공 6단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요거 갖고 계시는데 요 네. 앞에 구리역 정제 대각선으로 있는 요 롯데캐슬 들어가 보시는 게 새로 어떤가? 이제 지금 짓고 네, 지금 그러니까요. 짓고 주상복합 있죠. 짓고 있는 거. 예, 그걸 지금 저 딸이 그걸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돈 빌려준 게 있어요, 딸한테. 네. 그걸 이제 추가로 해서 그 외에도 내가 여유 자금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가나. 네. 안 그러면은 천호동에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네. 한 2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네. 월세 한 70만 원 받나. 네. 어떤 게 더 나을까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떤 면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제가 지금 살면서 조금 집이 원래 34평 살다가 지금 네네. 26평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네. 집사람이 좀 불평이 있어요. 네. 불만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30평 때 롯데캐슬로 가서 편히 사냐 네. 아니면은 그걸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살면서 네. 월세를 받으면서 천호동에 오피스텔 한 2억짜리 사가지고 네. 월세 한 70을 받나 네. 그 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님,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어차피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예. 구리 인창 주공 6단지나 롯데캐슬 그러니까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 차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굳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우리가 좀 멋있게 나이 들어간다는 모습을 다시 또 바꿔 말하면 네네. 수중에 돈이 좀 있으셔야 돼. 예. 굳이 여기에서 인천 주공 6단지에서 거주하시면서 롯데캐슬이라는 주상복합으로 또 갈아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 2구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예. 저는 그거는 좀 이제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에 보고 계시는 거죠? 천호동. 천호동. 문방거리요. 천호동 어디? 천호 사거리 있는데 천호역 예. 쪽. 천호사거리 네. 저기 현대백화점 건너쪽 네. 문방구거리에 있는 거예요. 천호 사거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천호동에 있는 아주 역 앞에 뭐 대표적인 상업 그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피스텔의 입지로도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저는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
예, 예. 일단은 저는 월 70만 원이라는 예, 예. 요렇게 소득까지 얻으면서 요 천호 사거리에 있는 수익형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기 인창 주공 6단지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 예. 뭐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저는 훨씬 안정적이고 수중에 돈도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굳이 주상복합 로타키스를 들어가시는 게 집 새 거 말고는 장래성은 오히려 인창 주공 6단지가 더 있죠. 얘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재건축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네네. 롯데캐슬에 가서 깔고 앉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만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갖고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자산을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는 내가 나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직은 모든 걸 다 정리해 갖고 어느 한쪽으로 모을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아직도 목소리 들으면 아직도 정정하시니까 뭐든지 더 좀 확장적으로 뭐 재산을 더 추구하는 식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 천호동에 천호 사거리 있는데 오피스텔 네. 매입해서 월세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연배가 있으시면 또 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나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네, 저는 노령연금 고민을 받고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또 자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격 요건이. 네, 네.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그 2억 정도 주고 사면은 네네. 그게 노령연금이 없어질까 그것도 걱정되거든요. 그건 계산해 보시면 되죠. 한번 물어봤더니 저 동사무소에서 물어봤더니요. 네네. 아차아차 하다는데. 아차아차예요? 예예. 일단 지금 단독 가구세요? 아니면은 부부요. 부부시면 340만 8천 원인가요? 예예예. 소득 이 한계액이 소득 인정액이 예, 340만 8천 원이니까 예. 그런데 284만 원인가 쳐준대요. 부부 가족이 또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를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예예예. 더 정확한 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팀에다가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예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소득 인정액인데 이 금액은 뭐냐면 소득 네네. 평가액하고 예예.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예예예. 이 소득 평가액은 지금 혹시 그 뭐 근로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소득이 110만 원 이상 버는 게 있으신가요? 110만 원 정도 받아요, 제가. 110만 원이면 지금 해당이 없어요. 예, 없대요. 아직. 네, 해당이 없으신 거고요. 그럼 175만 원 잡혀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득이. 제가 그렇게 자꾸 중간에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헷갈리고요. 예. 일단 제가 소득 평가액은 지금 11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근로소득이. 예. 그러면 얘는 해당이 없는데 예, 여기에 지금 자녀분 집에 같이 속된 말로 얹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본인 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고. 네네. 그러면 소득 환산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 환산액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가 광역 지역 이런 데들은 1억 3,500을 빼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호동에 있는 지금 아까 2억 얼마짜리예요? 2억 500, 2억에서 2억 500이 돼요. 2억 500짜리면 네네. 2억 500짜리면 여기에서 1억 3,500을 빼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예. 이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예요. 0.04를 곱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4, 7이 28, 한 2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예. 요 280만 원을 예. 12달로 나눠줘야 월 소득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얼추 한 23, 4만 원 정도가 잡혀요. 예. 그러면 월에 23만 원 정도 잡히는 거니까 예. 실제 우리 아버님이 340만 8천 원에는 한참 모자라잖아요. 예. 그리고 구리에 있는 예. 내 집을 또 환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 구리에 있는 그걸 그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죠? 지금 한 6억 정도 가죠. 그거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 1억 3,500 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 물어봤는데 네. 제 월급하고
모든 거 해서 175만 원 잡힌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괜찮아요. 노령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70만 원을 받게 되면 그걸 소득으로 전부 쳐준다는데. 그러니까 170만 원에다가 70만 원이 합쳐지는 거니까 214, 214만 원인가요? 예, 예, 예.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아니 맞나? 2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예. 170에다가 70만 원을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 또 2억 500 준 놈, 산 놈 또 쳐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 합쳐갖고 이 금액인데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합쳐갖고. 그거 합쳐갖고 보면 네, 네. 충분한데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일단은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예, 예, 예. 거기 그냥 찾아가셔. 신분증 들고. 네, 네, 네. 그래서 하면 그냥 바로 쭉쭉쭉쭉 해갖고 뽑아주니까. 어디에 있죠? 어디 있는 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예, 114에 예, 한번 예. 물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상담해드리는 건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정확한 수치 뽑으셔갖고 예, 예. 저는 이왕이면 롯데캐슬로 가시는 것보다는 주상복합을 타는 네. 것보다는 지금 일단 6단지 갖고 계시면서 천호동에 있는 거 해서 월세 따박따박 하면서 노령연금까지 예, 같이 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제 말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렇게 또 한 분의 시청자분 도와드렸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좀 주거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일단 소장님은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존 아파트 보유하신 채로 고민하셨던 천호동 오피스텔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투자 의견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과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네. 투자 목적으로 저기 하안주공 쪽을 매수하면 어떤가 해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광명 하안주공이요? 네, 맞습니다. 네,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네, 지금 네. 투자성 목적으로 광명 네. 하안주공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광명 하안주공이면 서울이랑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고 좋은 선택일지 자 소장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하안주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하안주공은 어디서 소개를 받으셨을까? 그냥 일단 재건축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하안주공이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뭐 2, 3억 네. 정도 되는 건가요? 여유 자금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금액으로 재건축에 이제 하안주공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재건축이에요. 네, 네. 예. 재건축 바라보고 하나 그냥 네, 하나 재건축 볼까? 투자를 좀 염두하셔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고, 네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하안주공을 들어가신다. 네. 저는 결론부터 드리면 네네.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하안주공을- 전문가님이 더 좋은 방안이 네네. 다른 있을까요? 대안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네. 일단 하안주공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네네. 그거는 더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지금 한 3억 전후의 돈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건 네.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훨씬 그 좋은 대안이 또 더 있고, 네. 그 대안이 없다고 해도 지금 들어가서 그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네. 그렇게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네네.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네. 지난 2월 말인가요?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안이 완전히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하안주공이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총 9개 구역으로 네. 나눠지면서 이제 부분 통합 개발을 이제 쭉 하게 될 거예요. 뭐 1, 2단지, 3, 4단지, 뭐 5단지, 6단지, 뭐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단지가 총 9개 실고였고 뭐 부분 통합으로 해갖고 이제 개발이 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뭐 임대 아파트도 좀 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기부 체납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로 에너지라고 해갖고 이쪽에 좀 네. 좀 선진적인 에너지, 제로 에너지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네. 최대 용적률을 한 320%까지 준다라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안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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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네.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하안주공이 거의 소형, 초소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네. 이 아파트의 기존의 조합원들께서 네. 지금 갖고 있는 평형에 그대로 거의 확장 없이 늘리는 거 없이 그대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아, 같은 평형으로요? 네. 그렇게 했을 좀 때 크게 안 되고요.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네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계동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네. 한 10평, 뭐 15평, 17평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다 84제곱미터, 뭐 59제곱미터를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네. 실제 일반 분양분 뽑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추가 분담금이 5억이나 오내 만에 해갖고 사업을 간에 만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소형으로 이루어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특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마음에 이 사업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수평 이동 평형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네네. 제대로 이 사업이 수평 이동을 해갖고 사업성을 어느 정도 담보받는다고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네. 이 일 자체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일이에요. 네. 그러면 네네. 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10년, 1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요 등 쪽으로 해갖고 뒤쪽으로 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생겨버려요. 아, 네. 네,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구성될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광명시흥 3도시는 뭐 반값 아파트니 뭐니 공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거 신도시로 꾸며지면서 주택 가격도 거의 반값 아파트로 막 들어선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 규모가 무려 7만 세대야. 근데 거기에 엄청나네요. 우리 하안주공까지 재건축을 다 원래 계획대로 해갖고 통합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안에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네들도 2만 5천, 3만 세대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간에서 10만 세대네. 여기가 네. 교통이 그렇게 뭐 사통팔달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10만 세대가 복작복작 되는 거야. 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아,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그 3억이라는 돈 가지고 네네. 기회비용 자체를 상실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그런 여기 경우가 하안주공 네. 3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1평짜리 네네. 지금 한 5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 추가 분담금 지금의 그 수평 이동하면서 뭐 서로 확대해서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 안 한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네. 기부채나 감안해서 하면 한 1억 5천 정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의 추가 분담금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 지금 한 6억 5천을 들여서 내가 투자한다라는 소린 거예요. 네네. 여기에 전세가 지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 돈 3, 4억 정도가 잠기는 돈이 되는데 네. 이거 10년에서 15년 잠기게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네네. 아파트 가격을 제가 뭐 10년, 15년 뒤에 감히 뭐 측정을 못 한다고 해도 바로 위쪽에 보면 철산동에 보면 철산 레미안 자이라든가 네네. 푸르지오가 지금 25평짜리 해갖고 8억에서 8억 5천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수익적으로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을 들여서 10년, 15년을 뭉긴 상태에서 나중에 얼마나 저는 기회비용 상실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10년, 15년 기다릴 바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용산에 청파동 3가 있어요. 아, 네. 용산 청파동 3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해서 네. 신청 접수가 완료된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올해 3월 네. 21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3월 네. 21일이에요. 네. 그날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 요즘 모아타운이 한참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투기 세력들이 지금 떠오른다 막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네. 이 투기를 지금 근절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엄청 세게 강화시켰어요. 네.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를 지금 구역 선정일에서 네네. 신청 접수일로다가 네. 확 땡겨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 소리를 네.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네. 지금 신청 접수가 완료된 곳까지는 네. 구역 선정해줄게. 이 소리인 거야. 아, 네. 우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파동 3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모아타운에 신청 접수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야, 4월에. 네. 그러면 여기 구역 선정은 당연 수순으로 갈 것이고 여기 앞에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네. 요 숙대 앞에, 숙대 입구역 앞에는 여기는 재개발인데 업무직으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요 남영역 아래쪽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군 부대 이전, 캠프킴 기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전되면서 이 이전 부지가 입지규제의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거의 여의도의 63빌딩 같은 높은 고층 빌딩들로 업무단지가 조성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민족공원이 이렇게 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민족공원 개발한다는 소리는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 맞아요. 민족공원이 여기 한강로 도로변으로 이어진 곳이 요 남영역부터 여기 있는 캠프킹 기지 맞은편에 있는 요 권역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민족공원 입구로 해갖고 이쪽이 가장 나중에는 이 전체적으로 서울역부터 저기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한강로라고 해요. 네. 이 한강로의 개발의 중심지로 될 거야, 이쪽이. 네. 그러면 거기에 바로 배후 주거지로 있는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20, 30평 기준에 하고 3, 40억은 훌떡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투자 금액은 한 2억 중후반이에요. 2억 5천에서 3억 그 내외인데 아, 네. 물건 찾기 힘들면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물건까지 뭐 소개도 시켜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용산 쪽을 이제 소개하신 분한테 말을 했는데 네. 그쪽은 뭐 5억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지. 얘기를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소리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쪽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네. 뭐 이슈가 좀 되고 그래서 청파동 상가 같은 쪽. 경우에는 충분히 네네. 제가 그런 물건까지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이 그래요?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이라도 저촉되지 않으니까 뭐 그 네. 현금 청산 당할 일도 없는 거고 네. 충분히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2억 중반대, 중후반대 투자 금액으로 가능한 물건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갖고 아마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그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속된 네네. 말로 먹을 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은 투자라고 한다면 용산의 청파동 상가를 자리 잡는 게 훨씬 좋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네. 제 말씀 참고하셔서 또 뭐 가족끼리 협의도 잘 하셔서 네네.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여유 자금이 2에서 3억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여유 자금에 맞춰서 투자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광명 이 하안 주공 아파트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용산 쪽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또 설정해 주셨습니다. 청파동 상가 이쪽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 안에서도 어느 쪽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상담 전화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지금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748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자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대요. 근데 흑석 9구역 입주 시점과 비슷한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지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석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흑석 자이 보유 중이시고 흑석 9구역에도 또 지금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입주 시점이 비슷해지는데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흑석의 왕좌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디가 더 좋을까요?
네, 흑석 뉴타운에 이제 흑석 자이를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흑석 뉴타운 이제 3구역 이제 재개발한 그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흑석 자이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9구역이 지금 이제 한 3, 4년 뒤에는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9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공급이 이 같은 흑석 뉴타운이라는 권역 안에 공급이 더 추가로 되니까 금액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매도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궁금하지 않을까. 좀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궁금하셨던 흑석 자이의 왕자를 가리려고 하면 그거보다 지금보다 흑석 그 자이보다 더 신축인 당연히 9구역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역에도 더 가까워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럴 텐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시는 건 9구역이든지 또 11구역이든지 이런 입주 물량이 아직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흑석 뉴타운이라는 곳을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좌여의도 위용산 우강남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뭐 미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현재의 중심인 강남, 그 다음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여의도, 탄탄한 일자리들이죠.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엮여져 있는 곳에 딱 중앙에 있는 신축 주거 타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 내가 여기를 매도를 고민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9구역이 입주할 때 이런 일은 생길 거예요.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에 대해서 일시적인 뭐 공급에 대한 파동 이런 것들은 조금 보일 건데 요거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렇게 9구역이 됐든 또 11구역이 됐든 나머지 구역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면요. 흑석 뉴타운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야. 미완성의 무슨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렸는데 미완성의 모습이라고 하면 나머지 구역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완벽한 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완벽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흑석 뉴타운에 대한 가치가 훨씬 지금보다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멍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난 3구역 갖고 있는데 9구역 채워지면 공급 때문에 뭐 그 가격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지만 9구역이고 다른 구역들이 채워지면서 원래 그 보석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채워지는 게 공급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가격을 흔들까? 아니고 공급이 되면서 오히려 미완성이 완성으로 가는 더 완벽해지는 타운으로 조성된다라는 판단을 하시고요. 추후에는 생활권 자체가 강남 따라갈 거예요. 반포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반포 아파트 딱 기준 두고 여기에 키 맞추기로 딱딱딱딱 가격 자체가 흘러갈 거니까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버텨가면서 9구역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좀 버텨가신다면 추후에 용산 개발하죠. 여의도 개발하죠. 강남 꾸준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교집합으로 내가 그 알토란 같은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유하시면서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섣부른 매도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반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여의도, 우강남 아주 든든한 이런 지리적인 입지 보여주고 있는 흑석동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볼까라고 고민하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계속 들고 가셔도 좋지 않나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흑석 9구역이 들어오게 되는 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흑석 자이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0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양재 7구역 다세대 주택 매매가 4억 5천만 원인데요. 매수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양재 7구역의 다세대 주택. 일단 뭐 이 정도면 매수로 조금 마음 굳어지신 건 아닐까 싶은데 자, 과연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걸지 어떨지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긴 좀 조금 분석해 볼 만한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 이거 지금 구역 지정이 된 여기 이제 1구역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곳은 여기 이제 가칭 7구역이라고 정해진 이제 이쪽인데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도 이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양재동의 이 구역 내에서는 양재 이동 요 구역 내에서는 선호도는 그래도 구역 내에서는 가장 좀 떨어지는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액도 다른 구역하고는 달리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눌려 있는 금액인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금액적으로만 봐서 접근을 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대가 잘 나가는 곳입니다. 서울 서남권, 서울 이 남부권, 동남권 거의 관문의 역할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 양재역 같은 데 보면 수원 가는 버스들 뭐 엄청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양재동 같은 경우가 사람들의 그 출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고 나는 게 굉장히 번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파트는 양재동이라는 곳이 상당히 적습니다. 단위 면적당 아파트의 밀집도가.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요는 왜 그런 거 하면 양재동 같은 경우는요. 임대가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R&CD 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대기업들도 들어가고 연구소들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점점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는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양재 이동을 갖고 있는 여기를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이 한 3, 4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같은 경우가 동에서 지금 이제 진구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아까 그 용산의 청파동 상가처럼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추진이야. 말 그대로 추진. 그러면 추진은 언제 갖다 붙여도 추진인 거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추진인 거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추진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너무 긴 시간을 고생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여기에 지금 토지 보유주들 같은 경우는 면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 보유자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임대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바랄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도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날 텐데 임대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월세 이런 것들도 올라가면서 충분히 토지 가격도 개발의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 가격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토지를 난 토지대로 갖고 있고 월세 받아 먹는 이 맛에 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시는 게 더 강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레미안 개포동에 보면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세대의 50% 정도의 비율로 매물로 나와 있어요. 뭐 중복되는 물건들도 있겠죠. 부동산에서 광고할 때. 그렇지만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본 토지 소유주들이 장시간 기다렸다가 아파트 받는다?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임대 쪽으로 해서 돌릴 것 같으면서 비대위의 힘이 세질 것 같으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저는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재 7구역 다세대 주택 매매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고민 보내주시고 계신 상황인데 저희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대1 투자 상담의 기회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님과 1대1로 만나보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상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